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승민이고요. 잠시 후에 직접 라이브 11 개발에 참여하셨던 11번가 조윤수님께서도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 11번가에서 작년에 리뉴얼해서 출시하신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인 라이브 11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쓰인 AW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1번가에서 라이브 11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AWS 서비스를 여러 가지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서비스인 아마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10분 정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어서 11번가 조윤수님께서 라이브 11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아마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 줄여서 아마존 IBS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송출과 플레이어 사이에서 스트리밍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작업을 아마존 IBS가 제공해 드립니다. 아마존 IBS가 제공하는 영역에서는 거의 신경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완전 관리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몇 가지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스트리밍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처리하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고객께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 기술 확보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와 사용자의 경험에 더 집중하셔서 필요하신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객께서 신경 쓰셔야 할 영역과 아마존 IBS가 책임지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존 IBS로 스트림이 수집되면 이어서 트랜스코딩, 그리고 패키징을 한 후에 라이브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별도의 자체 글로벌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제공하고, 그 스트리밍을 플레이하고 시청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레이어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따라서 많이 쓰시는 OBS 같은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마존 IBS 채널로 송출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모바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시는 시나리오라면 아마존 IBS가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트 SDK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존 IBS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설정하신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타임드 메타데이터 API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트리머와 시청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SDK를 이용해서 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플레이어를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아마존 IBS를 사용하시는 것에 어떤 장점들이 있을지 벌써 몇 가지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간편하게 수초 안에 글로벌로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다든지, 또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이 그렇듯이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면 된다든지 하는 것들요. 그 외에도 아마존 IBS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고객들이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쌍방향 대화형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초저 지연 특징이에요. 왜 이게 필수적인가 잠깐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스트리머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가 채팅으로 반응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기서 스트리밍 지연 시간이 기존 솔루션들이 그랬듯이 십수초가 나온다고 하면 스트리머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십수초 뒤에 올 수밖에 없을 거고, 게다가 시청자 채팅을 보고 스트리머가 그걸 읽었는데 또 그 언급이 십수초 뒤에 시청자에게 전달이 되니까 이미 또 그 채팅은 한참 위로 올라가 버리고 없겠죠.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상호작용도 지연 시간이 받쳐주지 않으면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IBS는 5초 미만에, 보통은 3초 이하의 지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아마존 IBS를 적용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먼저 피드백 주시는 게 이 특징입니다. 시청자의 반응을 보통 3초 이내로 볼 수 있으니까 비로소 진정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것 같다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이 초저지연 특징에 기반해서 11번가의 라이브 11 같은 대화형 쇼핑뿐만 아니라 역시 쌍방향 상호작용이 필요한 온라인 행사라든지 대화형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낮은 지연 시간에 기반해서 채팅 외에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아마존 IBS가 제공하는 기능이 바로 아마존 IBS의 핵심 장점 중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타임드 메타데이터입니다.
타임드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타이밍이 맞는 메타데이터인데요. 아마존 IBS가 스트리밍을 위해서 여러 영상 세그먼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Put Metadata API를 통해서 1KB 내의 메타데이터를 실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영상 세그먼트 내에 임베딩이 되어서 플레이어로 전송이 되고요. 플레이어에서는 플레이어 SDK를 통해서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상호작용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와 답변에 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싣고 이 메타데이터를 받아서 플레이어에서 퀴즈를 구현하신다든지 혹은 같은 방식으로 실시간 투표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도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메타데이터가 영상 세그먼트에 임베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과 메타데이터 간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문제가 없고 사용자 간의 지연 시간 차이 때문에 다른 타이밍으로 메타데이터를 본다든지 하는 문제 없이 균일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스트리머가 자 퀴즈 보시죠 하고 허공을 가리켰을 때 퀴즈 창이 영상 자체에는 포함된 게 아닌데도 타이밍 맞게 뜬다는 얘기입니다. 지연 시간과 무관하게 또 시청자별로 지연 시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고객들께서 피드백 주신 세 번째 장점은 플레이어 SDK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웹, iOS,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SDK를 제공하고 있고 또 SDK 자체가 사용하시기에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소개드릴 것처럼 참고하실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를 직접 완전히 구미에 맞게 개발하시려는 고객들께서는 완전한 사용자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단순히 룩앤필을 수정한다든지 UI 요소를 이동 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한다거나 다른 솔루션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인터페이스들을 개발하고자 하시는 고객들께서는 명백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마존 IBS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히 소개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는 리소스를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IBS Rocks라는 사이트인데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접근하실 수가 있는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아마존 IBS에 대한 소개도 더 자세한 내용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아마존 IBS의 국가별 지연 시간이 어떤지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데모나 샘플일 텐데요. IBS Rocks의 Examples 메뉴에서 다수의 데모를 보실 수 있고 많은 코드 샘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적용 사례들을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들도 링크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컨텐츠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데 필요한 최신의 자료와 잘 동작하는 코드들을 지속적으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요금에 대한 계산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간단하게 입력 채널 타입, 출력 영상의 품질, 또 시청 시간, 시청자 수 이런 정보를 입력해 보시면 비용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예상 비용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1번가 조현수님께서 11번가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례를 말씀해 주실 텐데요. 11번가에서 느끼신 아마존 IBS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타임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구현하셨는지, 또 아마존 IBS 외에도 어떤 AWS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채팅 같은 추가적인 기능들을 구현하셨는지 등등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1번가 플랫폼 엔지니어 조현수입니다. 11번가에서는 2020년 2월부터 라이브 11이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외부 솔루션을 이용하다 보니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했었고 이로 인한 한계와 제약사항들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1번가만의 특별하고 재미있는 고품질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내재화를 결정하게 되었고 지난해 8월 AWS를 활용하여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자체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AWS를 활용하여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였는지, 구축 후 어떤 적용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 내용은 라이브 11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구성 요소 및 아키텍처, 그리고 성과에 대해 간략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11 소개입니다. 본격적인 라이브 11 소개에 앞서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며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 현장감을 느끼고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쇼핑 트렌드로 부상 중인데요.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이 되면 10조 원을 넘기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비하기 위해 11번가는 AWS를 활용하여 자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라이브 11이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지난 1월 기준 누적 방송 1,300회 이상, 누적 시청수 1억 5천만 이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라이브 11의 방송 화면인데요. 화면의 구성 영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황색 박스는 영상이 수신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역, 두 번째 파란색 박스는 영상 위에 노출되는 쿠폰, 공지사항, 그리고 방송 연동 상품 등 관리자에 의해 실시간으로 조작이 가능한 방송 조정 영역, 세 번째 노란색 박스는 실시간 채팅 및 하트 클릭 효과 영역, 마지막 빨간색 박스는 누적 시청 및 하트 수를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실시간 통계 영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 각 구성 요소별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역인데요. 라이브 스트리밍의 송출과 수신은 크게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아마존 IVS를 이용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방송 현장에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RTMP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인제스트는 그 영상 데이터를 받는 모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입력된 영상 데이터는 트랜스코드 과정을 거쳐 480 픽셀부터 1920 픽셀까지 여러 화질로 변환된 스트리밍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화질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만들어낼까요? 이유는 바로 영상 수신하는 클라이언트의 최적화된 화질 제공과 ABR이라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ABR은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리밍, 즉 가변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의 약자인데요. 네트워크 상태 기반으로 대역폭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최적화된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끊김없는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웨이브나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가끔씩 영상이 저화질로 나오다가 고화질로 전환되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이 부분에서 ABR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에서 HLS 프로토콜 기반으로 요청하게 되는 각 스트리밍 데이터는 오리진 서버를 거칠 필요 없이 CDN을 통해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서버에 대한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고 개발, 운영 등에 대한 많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AWS의 인터랙티브 비디오 스트리밍 솔루션인 아마존 IVS를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비디오 스트리밍 솔루션 중 아마존 IVS를 선택한 이유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지원이란 부분이 컸는데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로 인해 송출부터 송신까지 3초 미만의 지연을 제공해주고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송 조정 및 효과입니다. 관리자 콘솔을 이용해서 방송 영상 위에 노출할 수 있는 쿠폰, 공지사항, 그리고 방송 효과 등을 실시간으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쿠폰 노출 시나리오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리자 콘솔에서 판매자가 쿠폰 노출을 켜게 되면 매니지먼트 API 서버를 호출하게 되고 쿠폰 노출이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카프카를 통해 메시지 프로세스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메시지 프로세스 서버에서는 필요시 내용을 가공하여 레디스로 퍼블리시하게 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모든 웹소켓 서버로 메시지가 브로드캐스팅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웹소켓 서버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방송 화면에 쿠폰이 노출되게 됩니다. 방송 효과 시나리오는 플로우가 이전과 다른데요. IVS의 타임드 메타데이터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드 메타데이터 기능을 사용하면 스트리밍 파일 내에 존재하는 태그 정보 중 ID3라는 태그에 커스텀 메시지를 실어서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각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영상을 보는 시점이 다르더라도 특정 시점에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 커스텀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라이브 11에서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의 특정 시점에 선물 비를 내린다거나 마감 임박과 같은 특수 효과를 영상에 입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채팅입니다. 실시간 채팅 같은 경우에는 방송 내용에 따라 폭발적으로 채팅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채팅에 주문 번호를 입력하는 이벤트를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채팅이 동시간대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간대에 많은 양의 채팅이 발생하더라도 서버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로 채팅의 입력 처리와 전달 처리를 분리하였습니다. 웹소켓 서버의 양방향 통신을 이용하여 채팅의 입력과 전달을 할 수 있었지만 라이트 리드 분리 관점으로 채팅 입력은 메시지 API 서버를 이용하고 채팅 전달은 웹소켓 서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역할에 따른 리소스 사용을 분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웹소켓 서버의 처리 가능 범위를 넘었을 때 부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부하를 조절하는 역할은 카프카의 컨슈머인 메시지 프로세스 서버가 하고 있는데요. 컨슈머의 메시지 처리량을 특정 상한선까지 제한을 두어 예상되는 처리 가능 범위를 넘어설 경우 웹소켓 서버로 부하가 전달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즉, 백프레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채팅이 모든 시청자에게 브로드캐스팅 되는 트래픽 수를 경감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에 10,000명의 시청자가 들어와 있다면 채팅 한 건을 브로드캐스팅 하기 위해 10,000개의 트래픽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채팅이 10건 발생한다면 10만 개의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채팅의 개수에 따라 동시간대에 처리해야 하는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 트래픽을 경감시키기 위해 메시지 프로세스 서버에서 마이크로 배치 컨슈머를 두고 동시간대에 발생한 채팅을 묶어서 브로드캐스팅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클릭하는 좋아요도 역시 각 좋아요 이벤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발생한 좋아요 이벤트를 합산 카운트하여 브로드캐스팅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11 구성 요소의 마지막인 실시간 통계입니다. 실시간 통계는 좌측 방송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누적 시청수, 누적 하트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관리자 콘솔에서 현재 시청수, 채팅 입력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아키텍처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아키텍처에서 메시지 아날리틱스 서버만 추가된 이미지인데요. 이 메시지 아날리틱스는 카프카 스트림즈 기반의 서버로서 메시지 API 서버나 웹소켓 서버로부터 카프카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즉시 상태 기반의 실시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태 기반이라 함은 이전에 발생한 스트림 데이터, 즉 이전 메시지로부터 처리한 결과를 참조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누적 시청수와 같은 실시간 처리는
이전에 처리했던 누적 시청 수를 기반으로 카운트를 증가하는 방식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프카 스트림즈 서버는 누적 시청 수를 로컬 상태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컬 상태 저장소라고 해서 서버가 다운될 경우 저장된 로컬 상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로컬 상태 저장소는 카프카로 실시간 백업이 되기 때문에 특정 서버에서 다운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서버가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여 데이터 유실 없이 상태를 유지하고 실시간 처리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각 구성 요소의 아키텍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제 아키텍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아키텍처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11의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은 AWS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MSK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였고, 레지스의 경우에는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WS에서 제공하는 MSK나 엘라스틱 캐시와 같은 메이지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클러스터 구축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클러스터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전에 설명드리지 않은 아마존 오로라가 있는데요. 방송 관련 정보를 오로라 DB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로라 DB 같은 경우에는 리드 전용 레플리카를 여러 개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라이브 11에서는 읽기 트랜잭션의 경우 리드 전용 레플리카로 요청하여 DB에 전달되는 부하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라이브 방송 중 최고 거래액 132억 달성 및 시청수 162만 돌파까지 계속해서 기록들을 새롭게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들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이브 11은 AWS를 활용하여 자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작년 8월 달에 리뉴얼된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자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한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뉴얼 이후 평균 시청자와 동시 접속자 수, 좋아요 수 등 전반적인 방송 관련 수치가 모두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평균 시청수 측면에서 기존 평균 수치 대비 약 4배 가까이 상승하며 2022년 2월 기준 누적 뷰수 1.8억을 돌파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시청자들과의 소통성 측면에서도 좋아요 수와 채팅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시청자 참여를 더욱 많이 이끌어냈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 상승의 주된 영향은 기존 대비 송출 송신간 지연 시간이 3초 미만으로 줄어들고 다양한 신기능 추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1년 한 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달은 11월 달인데요. 11월은 11번가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11절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달이고, 11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121개의 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라이브 11일 동안 방송 거래액 140억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월 거래액 수치를 기록했고, 누적 시청수는 약 4,400만, 채팅 수는 약 82만 건 등 전반적인 수치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방송 단건으로는 올해 2월 삼성 갤럭시 S22 런칭 라이브에서 방송 중 거래액 약 132억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자정 0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늦은 시간에 진행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누적 시청수 약 124만, 채팅수 약 8만 건 등 높은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라이브 11의 새롭고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추가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저희 모든 AWS 서비스가 그렇듯이 아마존 IBS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IBS 출시 직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기능들, 스트리밍된 영상을 S3로 자동 저장하는 기능이라든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스트리밍을 송출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SDK 등등이 이후에 추가가 되었고요. 플레이어 SDK의 경우에도 2-3개월마다 새 버전이 출시되어서 버그들이 수정되고 기능과 성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고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많은 기능과 개선점들이 검토되고 개발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IBS를 기반으로 구축된 11번가의 라이브 11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션 평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소중한 피드백 남겨주시면 이후에 더 좋은 세션들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신의 기술들과 훌륭한 사례들을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